파트 하나 정도 연주를 해주시면 어떨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뭘 쳐야 되지? 여기 있으면 멋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박성찐이야 채널주 박성진입니다. 오늘은 딱 보면 아시다시피 기타 소개 영상을 되게 원하더라고요, 찐빵이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 기타들 그리고 뭐 장비들 뭐 이렇게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어.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그 기타를 조금 추가 구매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 약간 세팅이 되면 그때 좀 소개를 쭉 해보려고, 여태까지 저도 열심히 잘 모아왔어요. 일단 그래요, 기타 먼저 소개하도록 하죠. 우선 얘는 커크라는 친구예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제일 많이 쓰는 기타 중에 하나예요. 63년도에 나왔던 스트랫을 복각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 싱글 픽업인데 제가 험버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음악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파서 험버커 픽업을 박아둔 개조한 기타입니다. 일단 색깔이 이뻐가지고 바로 그냥 보자마자 요거다 했던 기타예요. 그리고 다음은 얘는 80년대 텔레캐스터라는 건데, 얘는 오리지널이에요.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빈티지입니다. 사실 원래는 제 게 아니었는데 제 걸로 매입을 했습니다. 느낌을 얘기를 하자면, 스트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레인지가 넓어요. 뭔가 이런 소리도 낼 수 있고 저런 소리도 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좀 따뜻한 곡의 사운드에 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오히려 좀 까랑까랑한 윗대역 소리가 좀 나면서 적당한 이제 크런치한 느낌의 톤이 나올 때, 예를 들면 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뭐 이런 톤이 필요할 때 주로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얘는 좀 더 강렬해요.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뚫고 나오는 소리가 조금 더 세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슌미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거고, 물론 최근에 이제 영입한 친구 때문에 슌미의 자리를 또 내주게 되겠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한 계열의 악기이긴 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확실히 그 서스테인이 좀 짧다고 해야 되나? 얘가 진짜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얘가 좀 더 펑크 쪽 계열 할 때 좀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도와줘요 락앤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망겜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 이름 아직 못 정했는데, 털레 오케이 렛츠고. 모르겠고 그냥 뭐 털레로 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최근에 영입한 친구예요. 57년 거를 이제 리이슈한, 그러니까 복각한 모델이에요. 근데 57년 스트랫이 사실 오리지널로 사면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투어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래서 이 친구로 샀는데, 이 시대에 사실 2픽업이 엄청 유명한데 이거는 3픽업으로 된, 저는 뭔가 3픽업의 소리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음악에는 더 잘 붙을 것 같아서 3픽업으로 샀는데, 얘는 원래 근데 별명이 블랙뷰티라고 불러가지고, 뭐 얘는 그냥 블랙뷰티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름을 이쁘잖아, 뭔가 블랙뷰티. 블랙인데 엄청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얘도 좀 전천후예요. 크런치한 톤부터 해서 하이게인 쪽 소리를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근데 또 꽤나 클린 쪽에서도 가끔 좀 펀치감 있게 내고 싶다 싶으면 얘도 꽤나 괜찮은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러미 올림미 뭐 이런 거 할 때, 그 초반 A 파트 할 때는 이제 요걸로 치잖아? 그러면 와, 소리가 안 져요. 소리가 압도되는 느낌이 좀 있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 기타들은 다 무겁냐? 아니 이 친구는 제가 꽤나 오래 썼죠.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된 친구인데, 얘는 바바라고 합니다. 14년도 커스텀샵
제품이네요. 근데 얘는 조금 무거워요. 꽤나 소리가 묵직해. 그래서 엄청 딥한 노래들? 팬들이 느끼기엔 노아 때 그걸 친 것 같다고. 아, 맞아요. 그때 쳤었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없을 때니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좀 중후하게 나와야 될 때, 저희 요즘에 하는 곡들에서는 사실 뭐 컬러스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뭔가 확실히 묵직하게 그냥 깔아주는 느낌으로 가는 악기예요. 근데 일단 이뻐요. 얘도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죠. 얘는 레릭이 아닌데 다 타가지고 지금 누리끼리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335 ES335라는 기타인데 얘 이름은 335이기 때문에 335로 가겠습니다. 네. 뭐 모르겠고 이제는 다 정감 가는 이름으로 합시다. 우리 늙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안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일렉 기타예요. 전형적인 약간 락밴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던 거기도 하고, 얘도 소리가 생각보다 날뛰어요. 생긴 거는 되게 뭔가 통기타스럽고 한데 소리가 되게 날뛰어서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편입니다. 뭐 별들 앞에서 같은 곡들에는 그냥 뭐 무조건 잘 묻을 수밖에 없는 딱 그 전형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예요. 그리고 이야, 정말 오래된 친구 아톰입니다. 아톰, 이 친구는 아파요. 자주 아파. 이제 여기는 뜨기도 뜨고 그래도 배는 안 불렀네요. 뭐 얘는 제가 데뷔 때부터 쓰던 홍추 막 이런 거 할 때 쓰던 친구인데 얘는 밸런스가 좋아요. 지금은 어찌됐건 어쿠스틱 기타가 하나가 더 생기긴 했지만 얘를 쓰고 싶을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 내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소리가 어디에 묻혀놔도 튀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팀은 특히나 보컬이 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얘가 전혀 해치지 않는다, 무드를 해치지 않고 잘 깔아준다, 통기타의 역할을 꽤나 많이 해준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것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깁슨의 J45라는 기타인데, 저 친구는 HD28이라고 합니다. 마틴 거예요. 베넷, 뭐 버넷, 뭐 해삼는 건데, J45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소리가 나는 편에 속해서 저는 이 친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확실히 깁슨들이 보면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요. 뭔가 선이 굵어 다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 목소리랑 뭐 기타 하나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 무조건 얘를 쓸 것 같아요. 근데 밴드라고 치면 어찌됐건 그 대역대가 좀 나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친구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도 한데, 진짜 캐릭터를 보여줘야 된다 싶으면 이 친구가 무조건적으로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뚫고 나오는 힘이 확실히 좋아요. 뭐 지금 있는 팬더 계열들이나 뭐 마틴에 비하면 서스테인이 정말 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띵 하고 쳐놓고 소리가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뭐 일렉 기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이제 뭐 팬더 이런 거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좀 서스테인이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잘 어울리는 음악들이 있는 거고, 이 서스테인이 좋은 음악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기타만 해도 지금 뭐 벌써 7개고. 아따, 장비 많이 늘었다 해. 그래서 기타 소개 끝. 뒤다 벌써. 아니. 그리고 뭐 다른 장비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겠죠. 뭐 일단 여기에는 제가 쓰는 앰프들이에요. 앰프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일단 여기 맨 위에 톤마스터라는 친구는 일단 얘가 팬더 거거든요. 그래서 팬더 쪽 계열 기타들이랑 묻혔을 때 정말 크런치하고 약간 위쪽이 엄청 이쁘게 나오는 그런 크런치 톤을 만들 때 저는 제일 선호하는 앰프예요. 그리고 마샬, 얘는 이제 새로 들어왔죠.
옛날에 써본 적은 있는데 좋았어서 사실 한번 이렇게 또 들고 왔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전천후예요. 팬더가 아무래도 힘이 좀 묵직한 힘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 친구는 날뛰는 성향인데도 뭔가 묵직함도 좀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기 오디백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사실 진짜 힘이 넘쳐요.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와 그냥 막 짱짱합니다. 그래서 저는 깁슨 친구들이랑 하이게인으로 조금 세게 힘으로 밀고 갈 때 이 친구를 쓰는 편이고, 그리고 밑에 마샬 JCM800 요거는 진짜 전형적인 우리가 그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락하는 형님들의 기타 사운드가 듣고 싶다 하면 이 친구예요. 그냥 대체로 다 그 당시에는 이걸로 녹음을 했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리고 요거는 그냥 뭐 패치, 뭐 몇 번 그 앰프를 쓸 것인가, 뭐 요거는 뭐 제가 자주 쓰는 그 힐릭스라는 건데 웨시랑 드라이, 뭐 리버브나 뭐 딜레이나 소리를 좀 꾸며주고 싶을 때 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 스냅샷 모드라고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편리해요. 다음 곡 넘어갈 때 그냥 한번 밟으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KTR 그냥 드라이브 페달인데 어찌됐건 기본 톤은 여기서 잡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 빡빡하게 가고 싶다, 얘를 펴서 좀 더 부스팅을 하는 효과로 쓰기도 하는 친구고, 요거는 컴프, 어떤 대역의 소리들만 조금 깎아내서 EQ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미, 제가 튠 다운을 하고 이제 풀코드로 치고 싶은데 그 코드가 약간 뭐 E 플랫이고 막 이러면 좀 기타로 치기가 되게 상그럽거든요. 그래서 얘로 이제 튠을 좀 다운 시키거나 튠을 업 시켜서 그렇게 풀코드로 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있습니다. 장비는 꽤나 많아졌어요 사실. 여기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뭐 요 정도, 장비 설명은 요 정도면 된 것 같고, 일단 제일 익숙할 만한 소리가 일단 어떤지를 들어야 되니까. 지금이 톤마스터 소리예요. 톤마스터에 이 스트랫을 물렸을 때 뭐 이런 거 약간 너무 그냥 딱 크런치한 느낌인데 그 위쪽 대역이 조금 그래도 잘 들렸으면 좋겠다, 좀 이쁘게 뽑히고 싶다 싶을 때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웻, 뭐 베스트 파트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덜어 있죠. 지금 여기 웻에는 리버브랑 그냥 딜레이 두 개만 지금 걸어놨습니다. 보자. 아따, 얘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 이거는 뭐 도와줘요 락앤롤 같은 거 할 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털레 느낌, 속이 가득 차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위쪽 대역이 뭔가 좀 더 브라이트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악기입니다. 다음은 정말 기가 막힌 친구. 이거는 뭐 슈미 같은 애들 좀 강하게 펀치감 있게 좀 나가고 싶을 때 요런 거. 얘는 지금 오디백이랑 물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뭐 약간 클린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존재감이 있는 친구입니다. 조금 더 보여주면 안 돼요? 뭘 더 보여줘 또. 아쉬워서. 이런 거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빡빡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앰프를 바꿔가지고 소리를 주로 바꾸는 편입니다. 악기가 많네. 얘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쳐. 어우, 무식해. 진짜 엄청 막 깔리는 느낌. 뭐 컬러스 칠 때 이런 식으로 아주 짱짱합니다 소리가. 그래서 좀 약간 더 묵직할 때 주로 쓰는 편이에요. 어이구, 아이고. 오케이. 그거구나. 요거는 별들 앞에서 뭐 칠 때 썼는데 조금 더 약간 소리가 전반적으로 바스라지는 바스라지는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조금 더 뭔가 약간은 날뛰지만 뭔가 빈티지한 무드를 좀 내고 싶을 때 쓰는 편이에요. 코드 쳐야 되나? 어휴. 피크를 바꾸네요. 뭔가 스트로크가 좀 더 많거나 할 때는 좀 얇은 피크로 치는 편이에요. 튠 한번 할까? 뭔 소리고? 딱 그 꽁추의 소리. 뭐 이런 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앰프에 또 물려 있어 가지고 실제로 들으면 지금보다 조금 덜 바스라지고 조금 더 약간 따뜻한 소리가 조금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사고 제가 아직 많이 못 쳐줘 가지고 소리가 조금 덜 익었어요.
뭐 약간 프리하게 같은 거 칠 때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소리가 확실히 아까 거보다 조금 멍텅한 거 보니까 아니 소리가 좀 덜 익었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끝이에요 소개. 아니 뭐 요 정도면 됐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저도 페달을 막 다 직접 밟고 하긴 했었는데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비가 너무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이제 시그니처 기타로 만들고 싶은 게 있나요? 시그니처 기타? 네. 본인만의 시그니처 기타. 아니요, 없어요. 예. 그냥 얘를 봐도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만 뭐 남기도 했고 제가 업어오기도 했으니까 다 약간 다른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사실 톤을 잡을 때도 A 파트, B 파트, 후렴 이렇게 해서 완전 곡마다 특성을 다 살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와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시스템이 계속 꼬이고 어찌됐건 얘도 기계라서 고장이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곡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단 좀 더 간소하게 만들어서 오버드라이브 톤은 요거, 그리고 클린 톤은 요거, 크런치 톤은 요거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놓고 거기에서 큰 틀을 많이 바꾸지 않으면서 뭐 덧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욕심은 많이 내려놨어요. 옛날에 비하면. 아니 마지막으로 사실 이 기타 영상을 찐빵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어가지고 그쵸. 뭔가 선물한다는 의미로 가장 좋아하는 기타나 네. 이렇게 해서 파트 하나 정도 연주를 해주시면 어떨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뭘 쳐야 되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이건 안 되겠고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또 기다려주던 기타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궁금증이 풀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뭐 라이브로 풀든 뭐가 됐든 뭐 어떤 식으로든 풀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스.